오늘은 제가 먼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뼈가 튼튼하신가요? 물론 아직 젊으시니까 뼈가 튼튼하실 겁니다. 뼈가 약하신 분들이 칼슘이 많이 함유된 식품이나 칼슘제를 많이들 드시고 계시는데요. 의외로 이런 것보다 뼈를 녹여내는 성분의 식품을 줄이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뼈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식품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뼈 건강에 대해서 먼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뼈 하면 칼슘제를 제일 먼저 떠올리신다는 거죠. 그러나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24살 이후시라면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칼슘제를 먹는 만큼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이 떨어진다는 사실이죠. 칼슘을 드시려고 하신다면 24살 이전에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칼슘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마그네슘도 중요하고요. 인도 중요하고요. 또 비타민 D3도 중요하고 CPP라고 해서 유단백질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칼슘을 먹으면 이러한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챙겨야 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는 24살 이후인데 뼈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잖아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챙겨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르몬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 호르몬이 아주 중요한데요. 여성 호르몬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시기에 뭐가 많이 증가해요? 골다공증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사실만 봐도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은 여성분들에게만 나오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성에게도 나오고요. 아이들에게서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러한 여성 호르몬이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특히 갱년기 여성분이라면 여성 호르몬 제품 같은 것들을 챙겨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리고요. 남성이다 하더라도 뼈가 부러졌거나 골다공증이 있다라고 의심되어진다면 꼭 여성 갱년기 제품을 챙겨 드시기를 적극 권장해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뼈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식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인터넷 자료들을 보니까 사골국이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 또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골국을 끓여 먹으면 칼슘을 먹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이거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뼈에 있는 칼슘은 끓인다고 해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사골을 끓여서 칼슘을 섭취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9번 이상 재탕해서 끓여야만이 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우려내게 되다 보면 칼슘만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는 인도 많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뼈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사골국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골국은 칼로리도 높고 기력을 보충해주는 식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뼈를 튼튼하게 만든다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다라는 사실이죠. 뼈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식품으로 과일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것 또한 잘못된 정보입니다. 과일은 신맛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신맛은 산이고 뼈는 알칼리이기 때문에 뼈를 녹여낸다. 이거는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다른 분들은 과일에도 인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뼈 건강에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것 또한 조금 오바된 이야기입니다. 과일을 그냥 pH로만 본다면 산성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성분들은 대사를 통해서 에너지로 다 전환될 때 날아가 버린다는 사실이죠. pH는 산성이지만 우리 몸속에 남아있는 성분들은 알칼리 성분이기 때문에 과일은 알칼리성 식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일에 인 성분이 들어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 양이 미량이기 때문에 뼈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같은 맥락에서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것도 뼈 건강에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이것도 과일과 비슷하게 인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채소에는 여러 가지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칼슘의 흡수를 방해한다. 그러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듣다 보니까요. 저는 제가 뼈가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를 모르겠어요. 이 뼈가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를 알아야 좋은 음식을 먹든 할 텐데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뼈가 굵으면 뼈가 튼튼하고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뼈가 튼튼한지 안 튼튼한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엑스레이를 통한
골밀도 검사를 하시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건강검진을 하실 때 꼭 골밀도 검사를 하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리고요. 40대 이후부터는 골밀도가 감소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꼭 검사를 받으시라고 권장하는 것입니다. 뼈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가장 대표적인 식품은 바로 당분입니다. 좀 더 포괄적으로 이야기한다면 탄수화물을 얘기하는데요. 즉 과도한 전분 섭취가 당분을 많이 만들게 되고요. 이러한 당분들이 우리의 체액을 산성화로 만들어서 칼슘을 우리 몸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죠. 당분은 칼슘 대사를 촉진해가지고 칼슘의 소모를 높여서 뼈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는데요. 당분은 우리 뇌에서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서 우리의 기분을 좋게도 하지만 중독 현상을 나타내기도 쉬워서 스트레스를 오히려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이 예민해지게 되면은 저혈당 증상일 때 훨씬 더 심해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럴 때 바로 코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호르몬도 칼슘 대사를 촉진하여서 뼈에서 칼슘을 빼내는 역할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마그네슘의 배출도 돕기 때문에 오히려 뼈 건강에는 아주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가장 대표적인 성분입니다. 다음으로는 커피를 들 수가 있는데요. 커피의 카페인은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고 칼슘 대사를 촉진해서 뼈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의 체액을 산성화시키는 산성식품들입니다. 동물성 식품들인데요. 동물성 하면 육류만 생각하시지만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생선도 동물성 식품인 거 알고 계신가요? 생선도 산성식품입니다. 다음으로는 가공식품 안에 들어있는 식품 첨가물입니다. 식품 첨가물에 대부분 산성을 띠고 있는데요. 무슨 염, 무슨 산 이렇게 적혀있는 문구를 보신 적 있으시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아질산염이라고 하는 성분인데요. 산성을 띠고 있고요. 우리 몸에 자꾸 축적이 되다 보면은 우리 체액이 산성화되기가 쉬워지고 산성화된 체액을 중화하기 위해서 우리 뼛속에서 칼슘이 많이 사용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뼈에서 칼슘이 많이 빠져나와서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식품들은 단순히 뼈 건강에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뼈에서부터 빠져나온 칼슘이 쉽게 수산기하고 결합해가지고 돌처럼 굳게 되는 현상을 만들어내기도 하는데요. 결석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렇듯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식품을 많이 드시게 된다면 결석이 만들어질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스테로이드 약물입니다. 스테로이드 약물은 칼슘 대사를 촉진해서 뼈에서 칼슘을 많이 빼내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드시는 것들은 주의가 필요하죠.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탄산음료도 뼈 건강에는 치명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식품이기 때문에 드시지 않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탄산음료는 많이 드시는 것들은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뼈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식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의외로 잘못 알려져 있는 이야기도 해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꼭 피하시고요. 알려드린 부분들은 잘 기억하셔서 가급적이면 줄여 드시는 것들을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도 좀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저는 다음에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